커피가 철학사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커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만큼 커피의 영향력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역사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경미의 넓고 얕은 철학 이야기 제2편 커피가 없었다면 철학도 없었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음악은 1723년 바흐가 작곡한 커피 칸타타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서는 커피가 상당히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커피를 위한 커피 창가가 만들어질 정도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커피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커피를 처음 발견한 사람 혹시 누군지 들어보셨나요? 목동. 네, 보시는 것처럼 목동 칼디입니다. 목동 칼디는 에티오피아에서 말 그대로 목동으로 있었는데요. 빨간 열매를 먹은 사냥이 유난히 힘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근처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도사들은 그 빨간 열매를 궁금하게 여기고 그 열매 효능을 알아본 끝에 그 빨간 열매가 피로를 덜어주고 정신을 맑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수도원에서는 기도할 때 잠을 쫓기 위한 용도로 이 커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커피는 12세기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을 거쳐서 15세기 아라비아 반도로 전달됩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술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통치자 술탄은 이 커피를 술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슬람에서 커피를 널리 보급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그의 계획은 적중을 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중동 시장에서는 커피가 아주 짧은 시간에 보급되고 그것에 힘입어서 유럽 시장으로도 확대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그때 포도주와 맥주가 상당히 인기 있었는데요. 포도주와 맥주를 파는 선술집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커피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청원을 1605년 교황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 17세기는 중세 유럽인데요. 이때는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은 이 커피를 이슬람의 와인, 이교도의 음료, 악마의 유혹이라 칭하면서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론들이 모아지면서 교황은 고심을 하는데요. 교황 클레멘스 8세는 그렇다면 이렇게 사악하다고 여기는 커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위해서 커피를 맛보게 되는데요. 와우, 이렇게 좋은 걸 이슬람인들만 마시는 건 말도 안 돼 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커피에게 세례를 내리니 기독교의 음료가 되었노라 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커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확산된 커피는 먼저 영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커피하우스로 불리게 됩니다. 그 시대에만 하더라도 신분, 계급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커피하우스에서만큼은 신분과 계급을 논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약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런던에 3,000개 이상의 커피하우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커피하우스는 파스칼 로치의 하우스입니다. 1652년 영국 최초의 커피하우스인데요. 영국 최초의 커피하우스이기도 하지만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를 주고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커피하우스를 1페니 대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커피 값이 1페니였는데요. 1페니의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다양한 문제들, 여기에는 과학자도 있었고요, 철학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인들도 있었고요. 모여서 다양한 문제를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을 헤쳐나가는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1페니 대학 커피하우스에서 탄생한 인물은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이작 뉴턴도 만유인류의 법칙을 쓰기 전에 그 모토가 된 자연 철학의 원리라는 이 책을 이 캠브리지 커피하우스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을 1776년 브리티시 커피하우스에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랑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커피하우스가 아닌 카페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카페는 터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커피 의미의 카으베와 여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합성어인데요. 자극과 생기를 불러 넣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카페 르 프로코프입니다. 1686년 프랑스 최초의 카페인데요. 시칠리아인인 프로코프가 파리에 와서 처음으로 이 카페를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최근의 사진입니다. 이 카페가 지금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간 이 프로코프 노상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하시는 날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꿈꿔봅니다. 이런 다양한 커피하우스와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사회 문제를 얘기하고 사사롭게는 개인의 얘기에서 사회 문제로 그 주제를 확대해 가면서 개인의 생각을 공론화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시민 계층들이 부각되고 이들로 인해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 커피 상당히 많이 즐기시는 기호식품인데요. 술을 마시면은 감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커피는 각성 효과로 인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 유럽인들은 술보다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이성적인 사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많은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커피는 사상을 자극하는 에너지원이다라고 썼습니다. 앞에서 보신 커피하우스와 카페에서 만약 이 커피가 없었다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거리낌 없이 공유하고 함께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는 사상을 자극하는 에너지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시민계층이 형성되고 그들은 더 이상 교회와 관련된 교권에 참지 못하고 이런 계몽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을 싹틔우게 됩니다. 계몽주의는 전통의 억압, 특히 교회의 권위와 특권에서 해방되어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계몽주의가 이렇게 해서 싹틔우게 됩니다. 그럼 계몽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688년 영국의 시민혁명입니다. 영국의 시민혁명은 영국 사람 특유의 특성들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요. 영국 시민들은 왕정을 폐지하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왕정이 존립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왕정이 군립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왕실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은 민주주의 체제이지만은 왕실이 존재하는 것은 시민혁명, 명예의 혁명에서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는데요. 대표적인 영국에서 배출한 철학자들입니다.
로크, 베이컨, 그리고 버클리 등이 있습니다. 철학사에서 이 세 분들은 계몽주의 사상과 함께 항상 언급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나는데요. 프랑스인들은 온화한 영국 인간은 다르게 열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왕정을 허용하지 않고 더 이상 왕정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루이 14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승리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프랑스가 배출한 대표적인 철학자들입니다. 몽테스키우의 볼테르, 그리고 루소가 있는데요. 특히 볼테르는 앞에 카페르 프로코프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볼테르는 카페르 프로코프에 자신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40잔, 50잔, 많게는 100잔을 마셨다는 설도 있는데요. 많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에너지를 절대 왕정을 비판하는 데 쏟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사에 미친 커피의 영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주는 힘인데요. 커피가 철학사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커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만큼 커피의 영향력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역사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의 영향력을 오늘 강연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계몽 사상을 싹 틔웠고요. 시민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3파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분야에도 커피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커피가 자극하는 생각의 에너지로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소통을 즐겼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커피가 없었다면 철학도 없었다. 물음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연을 마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커피가 없었다면 철학도 없었다. 느낌표입니다.